최근 부안에서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과 민생안전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은 요즘 지역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안정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 어선에 대해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실종된 승선원 7명 가운데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부안에서는 해상풍력을 둘러싼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논란과 민생안전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은데요. 권익현 부안군수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입장과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의 한 강당이 200여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군수를 직접 만나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불편사항도 건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한 주민은 정읍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민생안전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부안군은 군민 민생안전지원금을 언제나 줄지.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노리고 주소를 미리 옮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급 시기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을 우리가 드리는데 연말 안으로 드릴 거다. 시기와 금액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 거다. 아시겠죠? 이와 함께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권 군수는 송전선로 건설의 이유가 되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으로 생산할 전기를 모아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점 지정에 대해 부안군은 권한이 없었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양육점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안군은 하나도 관여한 사실이 없어요. 한전에서 부안군에도 양육점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제 도청에서 바로 이 민관 상생협의체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육점을 부안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한 드론이 송전선로 근처에서 오작동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해상풍력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주민이익공유제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남의 해상풍력이 14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의 4%에 대한 금액을 우리 주민들이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1가구당. 그래서 2천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금액이 매월 20만 원 내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권 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은 과거 핵폐기장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주민들이 해상풍력과 송전선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시가 추진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최근 지난해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습니다. 전북환경청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원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17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 어선에 대해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17일 열었습니다. 해경과 부안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은 위원회에 참석해 선체 처리와 실종자 수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는 그물을 끄는 형태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앞서 13일 아침 8시 40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지점에서 34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5명이 구조되고 7명은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승선원 가운데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봉투에 담아 집안에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일 아침 7시 10분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농수로에서 9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당일 새벽 0시 40분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은 요즘 지역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요. 고창군이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안전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창군청에서 직원 400여 명이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군청 구내식당과 배식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역의 일반 식당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매주 2번 구내식당을 닫는 겁니다. 경영난에 허덕였던 음식점 업주들은 매출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먹으면요. 많이도 와요. 한 5-6명, 10명씩 그렇게 와요. 그래야 시민들이 살지 못 살아요, 식당. 아주 어렵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정책 펼친다면 아무래도 좋죠. 지역사회단체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은 인연이 있는 다른 지역 단체들을 지역으로 초청해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각종 행사 일정을 앞당겨 소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반기에 계획했던 것을 당겨서 우리 고창읍에서 행사하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 상권 살리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얘기를 다 했죠. 고창군은 민생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대규모 사업 예산의 60%인 2천억 원가량을 상반기 안에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창사랑 상품권은 할인 판매와 환급 행사를 3월까지 연장해 주민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전략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죠.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선발적으로 뭔가 좀 국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소비 촉진을 통해 가지고 고창군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 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민생 안정 프로젝트 우리 한번 해보자.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녹일 민생 안전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의 참전수당 지급액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부가 17일 공개한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전북 지역 참전수당 월평균 지급액은 13만 2천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만 4천 원 적고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충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후퇴한 내용으로 발의됐다며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틈타 여야 합의에 따라 졸속으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오로지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안전성과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대책 없는 핵연료 폐기물을 투기하겠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준희 방패장법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법안이 미비해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3월부터 시행합니다. 전북도는 주 4일 출근제 시행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북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 시간 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휴무형과 4일간 하루 8시간 중 육아 시간을 제외한 6시간만 일하고 하루는 집에서 근무를 하는 재택형입니다. 전북도는 주 4일 출근제 시행 계획을 이달에 확정해 각 부서에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1년을 앞두고 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장 출마 여부에 지방정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가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도의원 출신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며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의장 경력을 갖고 있다는데요. 정치권은 따라서 현재 단체장 출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방의원 중 일부만이 단체장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도 단체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현직 도의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기 지선에서 시장 출마설이 나돌았던 현직 도의원이 설 연휴 기간에 시장 출마를 포기한 것이 단적인 예다고 전했다는데요. 민주당 A 지역위원장은 지선 후보 공천은 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으로 연동돼 있다며 도의원들의 단체장 출마 등 거취가 결정돼야 그 빈자리에 대한 공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단체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도의원 대부분 오는 5월 중으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894년)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이 분연히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 131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주말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기념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을 연 고부 농민봉기와 고부 관할을 점령하는 재현 행사, 동학창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정읍시와 동학학회는 지난해 고부 농민 봉기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고 고부 봉기가 밀란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알린 바 있는데요.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고부 농민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행사를 바탕으로 동학특별법이 개정돼 역사 왜곡이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기념사업회, 옛날 고부군이었던 이평면과 고부면 등 지역 주민들은 기념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